안녕하세요. 옛 지혜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사기가 그려낸 가장 비극적이고 위대한 영웅, 덕을 갖췄으나 불운했던 장군, 이광의 삶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명장 이광. 그는 최고의 재능과 덕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왕관 없는 영웅의 전형이자 사마천이 구축한 가장 강력한 문학적 원형입니다. 사마천이 쓴 이장군열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불가해성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며 실력보다 아첨을 보상하는 부조리한 정치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극적 운명이 저자 사마천 자신의 운명과도 깊이 공명했던 한 가문에 대한 개인적인 애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날아다니는 장군, 즉 비장군이라 불렸던 이광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경력은 눈부신 전설을 쌓아 올리는 동시에 비극적 결말의 씨앗을 뿌린 주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며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시죠. 이광의 비범함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그의 뛰어난 무용을 본 한 문제는 이런 탄식을 남겼습니다. 아깝도다. 그대가 고제 시절에 태어났다면 만호우 자리가 어찌 대수였겠는가.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이 탄식은 그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닐 불운과 시대를 잘못 만남이라는 비극적 주제를 처음부터 암시하는 결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은 경제시대,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광은 태위 주하부의 군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적장의 깃발을 빼앗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여기서 그의 운명이 처음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정의 허락 없이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양왕의 장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광은 북방 변경의 여러 군을 다스리는 태수로 오랜 기간 흉노와 대치했습니다. 그의 용맹은 흉노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흉노는 이광을 한나라에 날아다니는 장군, 즉 한비장군이라 부르며 그가 있는 곳은 감히 침범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용맹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단 100기의 기병으로 수천의 흉노 대군과 마주쳤을 때 그는 병사들에게 말에서 내려 안장을 풀라는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극도의 위험 속에서 태어남을 과시한 것이죠. 이를 본 흉노는 틀림없이 한나라의 유인 작전과 매복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여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고 이광은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비범한 심리전과 담력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구한 한무제 시대가 열리면서 위청과 곽거병 같은 황제의 외척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수한 군사적 역량보다 정치적 연줄이 성공에 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첨할 줄 모르고 강직했던 이광의 불운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무제는 흉노와의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총사령관 위청에게 비밀 칙령을 내립니다. 이광은 운수가 사나우니 절대로 흉노의 선호와 직접 맞붙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광의 불운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황제의 불신과 정치적 견제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광의 비극은 그가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상과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기회라 여긴 막북 원정. 이광은 스스로 출전을 간청했지만 대장군 위청은 황제의 밀명을 핑계로 그를 주력 부대에서 제외하고 길도 험한 동쪽 우회로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길 안내인을 구하지 못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전투가 모두 끝난 뒤에야 본대에 합류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위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광의 부하들을 불러 문책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광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0여 차례 전투를 치렀다. 이제 대장군을 따라 선우와 맞붙을 기회를 얻었으나 대장군은 나의 부대를 먼 길로 돌게 하여 길을 잃게 만들었다.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내 나이 60이 넘어 이제 와서 칼과 붓이나 놀리는 비겁한 관리들의 신문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칼을 뽑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광의 비극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감은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위청을 때렸다가 훗날 위청의 조카인 곽거병에게 암살당합니다. 손자 이릉은 흉노와의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싸우다 결국 투항했고, 이 소식에 경노한 무제는 그의 일가족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사마천은 한 개인을 넘어 황제의 잔혹한 권력에 의해 명문 가문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광을 단순히 불운한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광이라는 인물을 용맹과 덕망,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그의 용맹과 무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원숭이처럼 긴 팔을 가져 활 쏘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죠. 특히 그의 전술 철학은 독특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결코 활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청렴하고 병사들을 깊이 아끼는 덕장이었습니다. 40여 년간 고위직에 있었지만 상으로 받은 재물은 즉시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집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식량이 부족할 때는 병사들이 모두 물을 마시기 전에는 샘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병사들이 모두 밥을 먹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진심으로 그를 따랐던 이유입니다. 당시 또 다른 명장 정불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군령과 행정문서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법치 중심의 장군이었죠. 반면 이광은 형식적인 문서를 최소화하고 직관적으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딱딱한 정불식보다 인간적인 이광의 휘하에서 싸우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사기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성격이 꼿꼿하고 고다, 업신여김을 도무지 참지 못했다고 평합니다. 그의 강직함과 자존심은 무인으로서는 존경받을 덕목이었으나 정치적 암투가 난무하는 궁정에서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결함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두 개의 중요한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중성몰촉 또는 사섭위호입니다. 어느 날 어둠 속에서 호랑이로 착각한 바위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돌에 깊숙이 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완전히 집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리불언 하자성애입니다.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 덕분에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진정한 덕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됨을 비유하는 말이죠. 사마천은 이 말로 과묵하고 진실했던 이광의 인품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사마천은 열전의 마지막에 태사공의 자격으로 자신의 논평을 남깁니다. 그는 도리불언 하자성애라는 말로 이광의 덕을 극찬하면서도 그가 끝내 제후에 봉해지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의 도리인가? 이것은 운명에 대한 수능이 아닌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사마천의 고통스러운 항의였습니다. 이장군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천 자신의 비극과 연결해야만 합니다. 이광의 손자 이릉이 흉노에 투항했을 때 조정의 모든 신하가 그를 비난했지만 오직 사마천만이 그의 불가피한 상황을 변호했습니다. 이에 경노한 무제는 사마천에게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내렸죠. 이 열전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저항의 기록입니다. 이광 가문의 영웅담을 통해 자신을 박해한 권력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내리려는 사마천의 마지막 복수였던 셈입니다. 이광 장군의 투쟁은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부조리에 맞서는 투쟁이며 인간적 진실성이 정치적 편의주의와 충돌하는 과정이고, 간절한 염원이 무심한 운명 앞에 좌절하는 보편적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정의, 덕,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왕관 없는 영웅, 이광 장군의 삶을 통해 덕과 불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